자, 네 여러분, 폴리TV 복면가왕 후토크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한 4년에 한 번 꼴로 네. 예능에 나가거든요. 네. 제가 2006년 월드컵 때는 느낌표를 한 석 달 정도 했고요. 아 정말 추억의 예능이네요. 네. 그 당시에 그 김용만 씨가 진행하셨고 네. 감곡초등학교 여자축구부를 약간 리얼리티식으로 꽤 여러 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제가 고정 출연을 했었었고,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2010년 월드컵은 MBC가 안 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2014년 때는 라디오스타를 나갔었고요. 아 그렇죠. 네. 그때 송종국, 안정환, 김성주 이렇게 세 분과 나갔었고, 2018년 때는 이제 감스트, 안정환, 김정근 아나운서 저 이렇게 네. 나갔었고, 이번에는 안정환 의원이 기존에 하는 얘기 너무 많아가지고 스케줄이 안 돼서 같이 나가는 예능은 이번에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저 혼자 복면가왕에 나가서 좀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근데 뭐 저한테는 나름 또 새로운 경험이고, 앞으로 제가 TV 나가 노래할 일이 또 없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얘기에 대해서 저희 구독자분들 오늘 또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호영 캐스터가 약간 진행자 역할을 맡아서 별로 궁금한 건 없을 수 있지만 좀 많이 물어봐 주시고요. 네. 시작하는 부분부터 네. 얘기를 좀 네. 해볼게요. 네. 이게 사실 그 이번 방송에 제가 이제 1라운드 마지막 작업으로 나왔는데, 저는 이 복면가왕 준비하면서 되게 놀랬던 게 너무 갑작스럽게 여기 와서 준비할 시간도 별로 없이 네. 뭐 아시다시피 제가 그 코로나 그렇죠. 때문에 좀 격리되어 있던 상태에서, 격리 해제가 됐는데도 증상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때 섭외. 아 네. 저는 뭐 한다고 했죠. 근데 바로 그 다음 주였을 거예요, 출연이. 그래서 아니 미루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생각은 그 저 강적의 옆에 들어갈 사람이 없었나? 아 농담이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처음에 저는 무슨 코칭을 시켜준다고 들었거든요, 옛날에. 네. 네. 아 뭐, 보컬 트레이닝. 네, 좀 곡을 정하면, 왜냐하면 나오시는 분들이 다 잘하시니까 네. 저거 연습 없이 저렇게 잘하기 어렵잖아요. 네. 근데 오피셜하게 그런 코칭은 전혀 없고요. 개인기 코칭은 있습니다. 개인기 코칭이 있었습니다. 개인기 방이 있습니다. 네. 아 그렇죠. 네. 네. 가서 그 진실의 방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녹화날 하루 모이고 그 전에 일주일쯤 전에 일종의 약간 리허설 겸 해서 모여서 이제 녹음을 하는데, 그때도 그 장소에 가면 차에 내리지 말고 전화를 하라고 해요. 네. 왜냐하면 신분이 발견. 네. 보안이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래서 차에 기다리고 있으면 작가분이 가면을 가지고 와서 그때 가면을 처음 보고 이걸 쓰고 이제 하차를 해서 이동을 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 연습을 끝내면 이제 개인기 방으로 끌려 들어가죠. 대부분은 거기 들어가면 개인기를 하나 장착하고 나온다고 하는데, 네. 저는 장착을 못했고 1시간 동안 시키는 거 다 하고, 제가 막춤 춰보라고 막춤도 추고, 뭘 잘하냐고 해서 제가 뭐 접시 돌리는 거 잘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TV에 나와서 이게 네. 재밌나요? 했더니 재밌다는 거야. 이거 대신에 이런 것도 하고 뭐 했는데 결국 그것도 통과가 안 됐고. 그래서 제 주변에 가장 개인기가 좋아 보이는 우리 이호영 아나운서한테 좀 도와달라. 네. 지코의 신곡 챌린지. 네. 아 지코요? 그 네. 제가 부른 건 이제 크러쉬고. 네. 네. 근데 그런 거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네. 결국 지인 전화 찬스를 네. 쓰는 걸로 해서 다행히 저하고 제 그 파트너였던 분하고 둘 다 지인 찬스를 써서 전화 연결을 했죠. 저는 안정환 의원 전화 연결을 해줬고, 술 먹다가 전화 받았더라고요. 연태구량주 먹다가. 네. 그리고 제 이 파트너였던 분은 박미경 씨. 야, 그럼 너무 힌트인데. 가수 박미경 씨. 네, 두 분 다 너무 힌트를 주셨네요. 아, 그래요? 제가 리허설 끝나고 인사를 했어요. 영광입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노래를 너무 잘하시니까 정말 레전드 느낌이 나서. 그랬더니 바로 PD 작가가 소리를 지르면서 대화하시면 안 된다고. 네, 그래서 내가 큰 잘못한 것도 아닌데라고 생각했는데 큰 잘못이었죠. 내가 바로 노래 금수저. 내가 바로 노래금 수저. 황금 카메라는 제가 상속받겠습니다. 아니 옷이 너무 더워 저거. 그러니까 안에는 잠옷인데 저 여기다가 뭐라고 해야 돼요? 저거를 털옷을 입혀가지고. 그 영화 거의 대호에 나오는. 이 녹화 시간이 되게 길거든요. 네. 근데 너무 더워서 진짜 나중에 그 정체 공개할 때쯤에는 거의 쪄 죽는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이 닉네임도 저는 사실 왜 저렇게 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잣집아처럼 생겼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진 않죠. 네. 아무튼 근데 상대 하신 분은 또 닉네임 자체가 네.
누가 봐도 가왕급 신이 내린 목소리라는 네, 이런 닉네임을 가지신 분과 네. 페어링이 됐고 네. 아예 성산이 없는 싸움이다. 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그런 조합이었습니다. 또 현장에서도 네. 그런 게 다 느껴졌고요. 첫 라운드에서 중독된 사랑이라는 곡을 이제 듀엣에서 불렀는데 2절이 굉장히 긴데 그동안 노래를 거의 안 부르고 서 있어야 됐기 때문에 네, 그 제 짝이었던 분이 고음을 엄청 지르시잖아요. 그때 그 방송국도 반응이 장난이 아니어서 계속 화면에는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막 이러고 있었어요. 아니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 너무 민망해가지고. 그리고 대기실 때 제 옆방인데 계속 또 연습을 하셔요. 세 곡을 준비해 오셨더라고. 아이고. 네, 나는 작가가 2곡만 준비하라고 했거든요. 너무 부르네. 그래서 제가 세 곡 안에 됩니까? 뭐 하셔도 되는데요. 네. 굳이 시간 낭비하실 필요 있나요? 네. 약간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하셔서 이게 모든 게 다 결정이 나요. 제 자세 봤습니까 지금? 네,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노래도 안 하는데. 이렇게 노래가 이제 끝이 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터는 시간이죠. 네. 터는 시간인데 그 패널 분들 중엔 어떤 분한테 좀 의지를 했고 혹은 어떤 분이 가장 상처를 받으셨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연예인 패널 중에 표를 저한테 한 분만 주셨어요. 네. 네, 박찬민 네. 아나운서 혼자만 네. 주셨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제가 좀 애정을 네. 보내드리고 싶고 근데 방송을 보니까 그 애지원의 민님하고 네. 신봉선님하고 이런 분들이 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노래 잘한다고. 대표님 공개할 때 신봉선님 이거만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그 부분 안 봤는데 그 자막 나갔나? 괜찮아. 아니 어디에 누구라고 했잖아요. 근데 현장 분위기가 어쨌든 제가 방송을 좀 오래 해서 그런지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여기 보면 이제 누군지 예측을 판정단이 하시는데 김구라 씨가 너무 한 번에 맞춰가지고 네, 뭐랄까 제가 서로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안정환 의원 전화 연결이 기다리고 있는데 네. 전화 연결도 하기 전에 약간 산통을 깬 느낌이라 근데 편집을 재밌게 하셨더라고요. 김구라 씨의 저 추리 논리가 굉장히 좀 탄탄해서 현장에서는 그래 뒤에서 막 그 신봉선 씨하고 뒤에서 검색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나왔는데 누군지 모르니까 검색을 해본 거야. 네. 검색을 해보고 아닌 것 같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들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건 야 이제 전화 연결을 여기서 사실 전화 연결 때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제 이 파트너분은 박미경 씨가 네. 지인으로 전화 연결을 해서 아끼는 동생이다 이렇게 힌트를 주셨고 지금 거론되는 분이 더 어린가 보죠. 소울 리듬. 제 차례가 왔을 때 이제 안정환 의원 전화 연결이 됐는데 연결이 되자마자 김구라 씨가 목소리 듣자마자 안정환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거의 컨펌이 된 거죠. 연태 마시다가 전화 받았다고. 이제 정체 공개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표. 네, 투표 결과를 공개를 하는데 그 받자마자 김성주 캐스터 아나운서가 한마디 합니다. 역대급 점수가 나왔다고. 당연히 이제 신인의 목소리님께서 승리를 하셨고요. 이유는 없었다. 나는 가수다나 부르의 명곡에 나오실 만한 분이 실제로 나왔을 수도 있는 분인가 보네요. 네, 나는 가수다에 또 나오셨고 저분. 그래요? 네, 부르의 명곡에도 나오셨습니다. 91대 8로 졌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말로는 뭐 10표, 5표 했다 얘기했는데 사실 한 표도 안 나올 거 걱정했었거든요. 한 표도 안 나오면 그것도 이슈가 되긴 하겠네. 네. 안 보는 사람들도 어떤 놈인데 그렇게 됐어? 이렇게 되니까. 두 번째 곡 그 조덕배의 이제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이라는 노래를 하셨는데 저 곡은 이제 직접 선곡을 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작가분이 한 6곡 정도, 그러니까 8곡 정도를 보내달라고 하셔서 제가 그때 그 입중계 끝나고 여기서 녹음을 떠가지고 6곡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가면을 벗는데 이게 사실 편집이 잘 됐네. 안 벗겨져가지고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머리가 커서 그런지. 네. 근데 이게 제가 안경 안 쓰고 TV 나오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네. 살찐 뒤로. 근데 가면을 쓰고 안경을 쓰면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가면을 벗는 순간 앞이 안 보여요.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거의 무슨 뭐 저기 뭐냐 바지 벗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 제가 리허설 때 정말 잘 불렀거든요. 네. 근데 이 복편 때 좀 아쉬웠어요. 네. 그거죠 이제 월드컵 들어가서 이제 네. 평가전 실컷 잘해놓고. 네. 네. 약간 인터뷰를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사실 너무 후련해가지고 다 끝났으니까 굉장히 좀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김성주 아나운서랑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네. 그런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두턱인 사진을 이렇게 많이 낸 거야. 한턱인 사진도 많은데 엄청 걱정도 하고 갈등도 많이 했는데 저런 게 제가 남들 앞에 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라디오스타 같은 경우는 맘만 먹으면 그냥 병풍으로 있을 수 있거든. 그쵸. 그냥 뭐 근데 이건 어쨌든 단독 샷이 네, 어쨌든 나오는 프로그램이니까. 너무 부담이 됐는데 그러니까 진행자도 좀 친근한 사람이고 또 이렇게 이제 완장원위원도 지원해주고 해서 가서 했는데 정말 다시 하기는 그럴 일도 없겠지만 이런 류의 예능 프로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상대분이 너무 잘하셨어요. 네, 근데 저는 저분이 부디 가왕이 가왕이 되시네. 되시네요. 네. 그럼 어디 가서 제가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야, 내가 진짜 가왕만 안 만났어도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네. 자, 이렇게 제가 정말 보기 드문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라고 좀 이런 얘기를 수다를 한번 떨어봤습니다. 개인기를 제가 좀 습득해서 나갔어야 되는데 개인기 예방이 들어와서 개인기를 장착하지 못하고 나간 사람이 별로 없대요. 거의 없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예능 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네.